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요쌤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웠죠?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여의도 본사에 가서 우리 조이핏 21일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는데요. 그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건강 코칭사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건강한가요? 이 질문을 드리면 참 막연하죠. 내가 병원에 안 다니니까 건강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니야, 왠지 피곤하고 좀 무기력감이 있어. 그렇다면 이게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드시고, 난 대사질환에 대해서, 좀 아직은, 자유로워. 약을 안 먹고 있어. 그러니까 건강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건강의 기준을 한번 세포, 60조 개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세포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딱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세포의 구성 요소는 단백질과 인지질이다. 그리고 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영양의 균형과 물과 산소이다. 그리고 세포가 싫어하는 것은 영양 결핍과 독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질병이 많을까요? 네, 저는 독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1일 챌린지의 포인트는 바로 독소를 비우고 세포를 채워주는 그런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 네, 건강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이핏의 3단계는요, 이렇게 비우기, 채우기, 회복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우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소를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기본 3종이 들어가고 탑쉐이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금식 기간은 72시간의 금식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힘드시겠죠? 네,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약보다 디톡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많은 질병은 독소로부터 온다. 요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를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면 외부 유입 독소에도 노출이 되고 또 내부 발생 독소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독소가 많아지면 각종 질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질환들의 원인을 독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원인과 결과, 이걸 봤을 때 결과만 가지고 수치를 조절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독소에 있다면 독소를 제거하면 되는 거죠. 독소를 제거해줘서 세포가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신진대사가 정상화되면 면역 기능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독소는 사실 지방과 ECM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은 원래가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또 질병에 노출되게 한다,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지방은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들어갔을 때 처리되지 않은 독소를 이렇게 흡착해서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배둘레함이 좀 넓어졌다. 내가 왠지 살이 쪘어. 이상해.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독소가 많이 몸에 쌓여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ECM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ECM은 원래 세포와 림프계 사이를 잇는 중요한 배출 통로인데 세포와 그 림프계를 잇는 아주 이 미세한 ECM 사이사이에 그 플라그처럼 독소가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과 세포 내의 ECM에 쌓인 독소를 이렇게 우리가 없앴다기보다는 배출하려면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겠죠. 배출을 하려면 지방 속 겹겹이 축적된 이 독소들은 모든 장기, 즉 디톡에 관여하는 모든 장기가 동시에 시너지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아주 강력하고 정확한 해독 모드로 바꿔야만이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독소를 빼낼 수 있는데요. 그 디톡스의 기관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디톡스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그렇죠. 간이죠. 간은 정말 신비로운 기관이죠. 왜냐하면 이 지독한 지용성 독소, 알코올, 약, 활성산소, 스트레스 이런 지용성 독소들을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수용성 폐기물로 내보내는 그런 기관이에요. 아마 간은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 간이 이제 독소를 배출을 할 때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중간대사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1차 해독, 중간대사, 2차 해독까지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 그 PMA 제품 중에서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디드링크예요. 여기에는 밀크 시슬도 들어가 있고요. 네틀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와일드 갈락잎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드링크가 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타민 미네랄 단식, 비타민 미네랄 금식을 할 때 좀 한 달 전쯤에 이 간을 좀 이렇게 잘 간 기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디드링크를 먼저 드시고 시작을 해도 좋겠죠. 네. 자, 왜 3일일까? 하루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드시죠? 왜 3일일까? 네, 근데 72시간을 우리 몸속에 포도당을 넣어주지 않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 우리 몸속에 이렇게 그 포도당을 넣어주지 않는 것, 이것의 의미는 12시간부터 72시간까지 굉장히 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12시간은 하시죠. 네. 근데 12시간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 성장기 그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시켜주는 호르몬이지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성장이 다 끝나신 분들은 이 성장 호르몬이 항노화, 네, 노화를 조금 더 이렇게 지연시켜주는 그런 항노화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해놨는데 72시간이 되어야 오토파지가 최고로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72시간입니다. 네, 72시간. 3일 금방 갑니다. 내 몸에 그동안 정말 한 번도 내 몸에 독소를 배출하지 못한 내 몸을 위해서 3일 정도는 한번 내 몸의 세포를 위해서 한번 3일 정도는 참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요? 자, 우리 몸에 포도당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세포들은 먹이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들어와야 에너지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포도당이 안 들어오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계속 안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세포들은 먹이가 포도당이니까 당연히 포도당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원래 이제 우리가 포도당을 많이 먹거나 지방도 이제 탄단지를 많이 먹게 되면 에너지화해서 쓰고 남은 것들을 간의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줘요. 두 번째가 복부에 이제 그 지방산과 케톤체로 저장을 해주는데 이 저장을 하는 이유가 이럴 때 비상사태에 쓰려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장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끌어다 써요. 아주 좋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좋죠. 복부에 저장된 지방을 끌어다가 이제 간으로 가서 이제 이게 이제 포도당화 되고 해서 이제 이걸 씁니다. 근데 세 번째가 근육에 저장된 그 단백질, 아미노산을 끌어다 쓰는데요. 이거는 진짜 많이 금식을 했을 때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을 끌어다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생각하면 배가 고프면 사냥을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고픈 거하고 지금 이제 포도당이 안 들어오는 비상사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때면 사냥을 나갔기 때문에 근육은 최대한 끝까지 네, 근육에 저장된 아미노산은 끝까지 끌어다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끌어다 썼어요. 그러면은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데, 이 자가포식이 어떤 거냐면 바로 스스로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 내에 노화되거나 불필요한 소기관을 분해해서 새로운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요거 발견하시고 이제 그 요시노리 분께서 박사님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세포예요. 세포인데 세포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기 리소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리소좀은 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작은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강력한 가수분해 효소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리소좀에. 그래서 이 이제 포도당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것들, 노화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오토파고좀이라고 하는 것으로 둘러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지에다 담듯이 얘를 딱 싸고, 그렇게 딱 이제 청소 주머니가 생겼을 때 리소좀이 결합을 해요. 리소좀이 가수분해 효소를 탁 터뜨려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탄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일반 금식하면 되지 않아? 그냥 3일 동안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지? 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자, 우리 이제 요즘에는 또 트렌드에 맞게 비타민, 미네랄 금식이 유행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해독 상태에 들어가면 떨어져 나온 독소가 활성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산소를 가지고 있어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이 시스템이 이제 해독으로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이 이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또 그것을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빠르게 하지 않으면은 다시 몸속으로 재흡수가 되어서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항산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몇 번 이렇게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정말 탄수화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 탄수화물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3일 단식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도 우리 몸에서 좀 바꿔야 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수화물 중독자들이라고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그 대사가 떨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혈당 의존도가 높아서 글리코겐이 이제 고갈이 된 뒤에 몸이 케톤 연료를 충분하게 만들고 그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적응하는 게 힘들어요. 그 전환 과정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 보상식단이라고 하죠. 우리가 막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파민이 팡팡 나오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정말 괴롭다고 하세요. 네, 왜냐면 막 배고파서 미치겠다 이러시고 나중에는 막 머리가 너무 아파, 막 두통이 와, 막 이러세요. 그래도 3일만 진짜 참아주세요. 몸속에 있는 이 나쁜 독소들 그동안 쌓인 거 배출하려면 이 정도는 힘드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3일만 잘 참으시면 이 탄수화물 의존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3일 비우기를 할 때 중요한 거 항산화제다. 왜냐? 이렇게 지방 분해를 하면서 독소가 배출되고 활성산소가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간이 해독을 할 때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자,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항산화제는 이 노아의 종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다 라고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항산화제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 자, 활성산소가 독소를 배출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파워 칵테일에 비타민 A, C, E 네, 들어있고요. 비타민 B 복합체 들어있고요. 셀레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배출하려면 유산균과 식이섬유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먹어주는 거죠.
자, 파워 칵테일은 특히요, 우리가 흔히 뭐 종합 비타민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유산균, 네, 맞아요. 이게 유산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식이섬유도 7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불용성, 수용성, 비율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바이즈죠. 액티바이즈는, 우리 그 조한경 박사님께서, 혹은 이제 그 김동화 박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옆구리에 차고 다녀라. 현대인은, 무조건 비타민 B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독소 배출의 통로인 혈관과 림프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액티바이즈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 8종이 들어가 있죠. 리스토레이트예요. 그래서 그 8종이 하는 일이 활성산소 중화시켜주죠. 중금속 배출시켜주죠. 또 숙면을 해주죠. 숙면 시에 독소 제거가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토레이트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탑쉐이프인데요. 탑쉐이프는 사실 이 10가지의 식물 유래 추출물만 봐도 이거 대단하다. 이거 뭐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다 들어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식물 유래 이 식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10가지의 식물 유래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요 탑쉐이프 요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 같이 병행을 하는데, 제가 사실 핀9 이 탑쉐이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핀9 2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입안에 백태도 많이 끼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탑쉐이프를 같이 하니까 굉장히 힘이 덜 들더라. 네. 참을만 하더라. 네. 그리고 이제 이 젤슈츠와 이 뮤노겐은 이제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젤슈츠와 뮤노겐을 함께 드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져왔고요. 다음에 이제 채우기 단계예요. 웨이와 프로쉐이프가 들어가죠. 왜 웨이와 프로쉐이프?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뭐 세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의 구성이 단백질과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와 오메가3가 굉장히 세포를 회복하고 채우는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로 단백질을 사수해야 세포들이 튼튼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요가 없다.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요요가 덜 올 수 있다. 이제 뭐 체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요요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웨이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립토판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의 전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주무시려고 할 때 이 트립토판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쉐이프도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듀오도 이게 지질로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세포를 튼튼하게 하려면 이때 듀오를 같이 드셔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회복기. 회복기는 그냥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반식이 들어가죠. 일반식은 이제 금식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식인데, 이제 보식을 할 때 유동식이 좋고, 생채소는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과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비우기 3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정말 이게 기능의학 박사님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면은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소를 배출할 때 활성소가 많이 생기는데, 또 운동을 해서 또 뭐 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활성산소가 더 생기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미네랄로 이 21일 챌린지를 하면은 나타나는 반응들인데요. 이 반응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그 기능의학에서 말씀하시는 호전 반응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흡사한 게 아니라 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전 반응 자체도 우리가 그 몸이 대사가 좋아지면은 체온이 올라가면서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호전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로 21일 챌린지를 할 때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니까 잘 한번 살펴보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저의 이제 21일 챌린지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네. 그러니까 유지기를 쭉 유지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안 좋은 거는 다 줄어들고요. 좋은 거는 늘어났어요. 사실 체수분이나 근육량, 체단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금식, 단식 뭐 이런 걸 하면서 늘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로 함께 이렇게 21일 챌린지를 하니까 이렇게 체지방, 내장지방, 지방량, 피하지방은 줄고 체수분, 근육량, 체단백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면서 내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년에 저는 2번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독소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한 1년에 4번 정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일반 금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 금식은 물론 장점이 있죠. 빠르게 감량을 할 수 있고 오토파지도 또 강하게 고기간 동안은 잘 일어나요. 그런데 단점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중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재흡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뇌세포나 신경세포는 굉장히 또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자들은 아주 꿈도 못 꾸죠. 일반 금식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혈당 스파크도 오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또 요요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금식보다는 비타민 미네랄 금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의 금식의 원리는 간단해요. 탄단지는 안 먹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로 활성산소 그러니까 독소가 배출되면서 많이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비타민 미네랄을 우리 몸속에 넣어주고 또 그 세포가 채워질 때에는 또 아미노산과 오메가3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회복기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비타민 미네랄 금식을 권해드립니다. 또 일반 금식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금식 해서 내 몸속에 매일매일 쌓이는 그런 독소들을 좀 가끔씩은 이렇게 비워서 내 세포들이 신나게 항노화가 되고 저속노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비타민 미네랄 금식 한번 21일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이 21일 챌린지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하는 21일 챌린지 이거요. 이 세포가 너무 좋아하는 챌린지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거 이제 녹화하는 동안, 땀이 촉촉하게 나네요. 네, 오늘도 굉장히 덥죠. 네, 더운데, 여러분, 이 더위 속에, 더위에 지지 말고, 네, 그런 건강한 세포를 가지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면 더워도 행복해요. 제가, 더위에 굉장히 잘 지치는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예, 햇빛 속에 막 나가서, 한 3, 40분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21일 챌린지 비타민 미네랄 내 세포가 좋아하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로 이렇게 독소를 배출하는 21일 챌린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